경술국치일은 보통 8월 29일을 말하지만 이날은 한일 병합이 공표된 날이고 실상 대한제국 황제 옥새가 찍힌 문서가 완성된 것은 일주일 전인 8월 22일이었습니다. 이날 창덕궁 대조전에 붙어있는 작은 전각인 흥복헌에서는 대한제국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총리 대신 이완용 이하 대신들이 도열한 가운데 회의는 빠르게 진행됐죠. 목격자였던 일본인 국내부 사무관 곤도 시로스케에 따르면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긴장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한 나라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되고 마는구나 하는 몹시도 슬픈 느낌을 갖게 했다.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다. 바로 그때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풍 뒤에서 회의를 지켜보고 있던 한 여인이 이럴 수는 없다고 절규하며 황제의 옥새를 치마폭 속에 감춰버린 겁니다. 순종의 부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후 순정효 황후 윤씨였습니다. 호부의 견제 없다는 속담은 자주 틀립니다. 백두산 호랑이 같은 기계의 아버지가 제주도 변소에 똥돼지 같은 자식을 낳는 일은 의외로 흔하죠. 영화 글라디에이터에 등장하는 저 덕높은 로마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악질 황제 콤몬수스를 낳은 것은 한 예일 뿐입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그런 망나니가 없는데 자식은 반듯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바로 순정효 황후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순정효 황후 윤씨의 아버지는 윤태경이었고 그 큰아버지는 윤덕영이었는데 이 두 형제는 욕심쟁이의 계보가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탐욕의 화신들이었습니다. 황태자비, 즉 순종 비민씨가 세상을 뜨자 그 자리를 놓고 유수한 가문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고 해평 윤씨 가문의 윤태경은 막대한 로비를 해서 자신의 딸을 황태자비로 들어앉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쓴 로비 자금으로 얻은 빚이 50만 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서울의 고급 집 한 채가 10,000원이던 시절이었죠. 그 빚을 지고도 나는 황태자의 장인, 1년 뒤에는 황제의 장인이랍시고 그는 몸져 누울 만큼 질탕하게 놀아댔습니다. 그러다 빚에 쪼들리면 이 인간 황제를 찾아갑니다. 폐하, 소인이 빚에 쪼들리고 있나이다. 그 태산 같은 빚으로 인해 그는 차금대왕으로 불리웠거니와 그 형 윤덕영은 앞뒤가 튀어나온 이마로 대갈대감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도 탐욕스럽기는 동생에 못지않아서 후일 재산을 놓고 주먹다짐까지 벌인 적이 있었죠. 이 아수라 같은 대갈대감과 차금대왕은 1910년 8월 22일 둘 다 운명의 자리 흥복헌에 입시에 있었죠. 순정효 황후가 절대로 안 된다고 옥새를 치마폭에 감추던 순간 그 누구도 선뜻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황후의 지엄함도 지엄함이거니와 망국의 관료로서의 양심이 이완용 이하 대신들을 얼어붙게 했을 테죠. 그 누구도 개입하기 난감한 상황에서 대갈대감과 차금대왕이 조카이자 딸에게 달려들어 그 옥새를 빼앗습니다. 차금대왕은 한일합방 은사금으로 빚을 갚아야 했고 대갈대감에게도 그만큼의 재산이 목전에 어른거렸을 테니까요.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손에 옥새를 빼앗기던 순간 순정효 황후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대한제국 최후의 수호자는 황제도 아니고 대신들도 아니고 나이 17에 앳된 황후였습니다. 기나긴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순정효 황후는 남편을 떠나보냈고 빚에 쪼들려 해외로 도망간 뒤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를 앞서 보내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그녀는 창덕궁에 머물고 있었는데 인민군이 와서 행패를 부리자 이곳은 국모가 사는 곳이다 라며 호통을 쳐서 물리쳤다고 합니다. 아직 그녀에게는 옥새를 치마 속에 감추고 역적들을 탓하던 기계가 살아있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봉건의 잔재로 또 인민의 피 빨아먹은 봉건 에미나이로 간주할 수 있었는데 와락 총을 쏴버리지 않은 이름 모를 인민군이 고마워지기도 합니다. 망국의 황후로서 황실이 처참하게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해방 뒤엔 미쳐서 돌아온 덕혜옹주 등 황실 식구들까지 챙겨야 했던 마지막 황후는
1966년 74세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1910년 8월 22일 한 17살 소녀가 망국의 옥새를 치마 속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돈에 눈이 먼 그녀의 아비와 숙부가 그 치마를 들추고 옥새를 거머쥐었습니다. 참 빌어먹게 웃기고 한심했던 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위안이라면 저 한심한 아비의 장남 윤흥섭은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여동생 황후는 그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전설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희망은 삐져나오는 법이고 칠흑 속에서도 새어나오는 빛은 있는 법이니까요. 이 사진은 전주 이씨이면서도 옛 왕가를 극도로 견제했던 이승만이 물러간 뒤 낙선제로 환궁하는 순정효 황후의 위용입니다. 왕족 가운데 저분의 필적하는 성정을 지닌 왕족 10명만 있었더라면 아마 오늘날 경복궁에는 황제 폐하가 머무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